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약 20억 명의 남성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요. 근데 진짜 문제는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자신감이 빠지는 겁니다. 면접장에서, 소개팅 자리에서, 심지어 가족 사진 찍을 때도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이제껏 이 수십억 인구가 선택할 수 있는 약이 딱 두 가지밖에 없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는 1988년에 나온 미녹시딜, 또 하나는 1997년에 나온 피나스테리드.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2026년에도 탈모약만큼은 아직 삐삐 시절 기술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드디어 2025년 12월 3일, 거진 30년 만에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하나의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제약회사 주가가 하루 만에 24% 폭등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새로운 탈모 치료제, 신약의 이름은 클라스코테론입니다. 자, 오늘은 30년 만에 등장한 완전히 새로운 탈모 치료제 클라스코테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단순히 약 하나 나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30년이나 걸렸는지, 그 뒤에 숨겨진 제약자본의 치밀한 계산과 과학자들의 집념,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나서게 만든 이 기막힌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탈모의 주범은 DHT라는 놈입니다.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이름부터 무섭죠? 이 DHT가 뭘 하느냐? 우리 머리카락 뿌리에 있는 모유두 세포에 찰싹 달라붙어서 모낭을 쪼그라뜨립니다. 굵고 건강하던 머리카락이 솜털처럼 가늘어지다가 결국 아예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마치 나무 뿌리에 독을 천천히 부어서 나무를 말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DHT를 막겠다고 나온 기존 약들이 어떻게 작동했느냐? 피나스테리드라는 약은 몸 전체에 DHT 생성을 억제합니다. 머리에만 있는 DHT가 아니라 온몸의 DHT를 다 낮추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이겁니다. 우리 집 화장실 하나가 막혔는데 동네 전체 수도를 끊어버리는 방식이에요.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머리카락은 좀 살아나는데 그 대가로 성기능 저하, 우울증, 뇌 안개 현상 같은 부작용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의학 용어로 포스트 피나스테리드 신드롬이라고까지 불리는 상태가 보고되고 있어요. 머리를 살리려다 삶의 질을 잃는 정말 잔인한 등가 교환, 즉 하나를 얻고 하나를 내어주는 격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료 자체를 포기합니다. 차라리 대머리로 살지 남자 구실 못하면 뭐하나 라고 하면서요. 이해가 됩니다. 누가 그런 도박을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정말 화가 나는 지점이 있어요. 왜 30년 동안 새로운 약이 안 나왔느냐? 기술이 없어서? 아닙니다. 돈이 안 되어서도 아닙니다. 탈모 치료 시장 규모가 미국에서만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왜 혁신이 없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제약업계가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피나스테리드와 미녹시딜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수많은 복제약이 쏟아져 나왔고 제약사들은 이미 잘 팔리는 약으로 편하게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굳이 수천억 원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신약을 개발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탈모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아니다라는 편견 때문에 연구비 우선순위에서도 늘 밀렸습니다. 전 세계 20억 명이 고통받는데 말이죠. 이 정체의 시대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제약회사 카시오페아. 나중에 코스모 파마슈티컬스에 합병되는 이 회사는 원래 여드름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드름과 탈모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둘 다 같은 놈이 범인이에요. 바로 안드로겐, 남성 호르몬입니다. 여드름은 피지선에서 안드로겐이 기름을 과다 분비시켜서 생기고 탈모는 모낭에서 안드로겐이 머리카락을 죽이면서 생기는 겁니다. 같은 적 다른 전장인 셈이죠. 카시오페아의 연구진은 클라스코테론이라는 물질을 발견합니다. 이 물질이 피부에 바르면 안드로겐 수용체를 차단해서 여드름을 막아준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2020년 이 물질은 윈랩이라는 이름으로 여드름 치료제 FDA 승인을 받습니다. 농도는 1% 크림이었죠. 그런데 연구진이 이 데이터를 들여다보다가 무릎을 칩니다. 잠깐, 이게 안드로겐 수용체를 막는 거면 두피에 바르면 DHT도 막을 수 있지 않나? 이것이 바로 제약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유레카 순간 중 하나입니다. 여드름 약에서 탈모 혁명의 씨앗이 발견된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부가 얇아요. 약이 잘 스며듭니다. 근데 두피는 얼굴보다 훨씬 두껍고 모낭이 깊숙이 박혀 있어요. 1% 농도로는 기별도 안 가는 거죠. 마치 빗물로 바위를 뚫으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연구진은 여기서 수년간의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농도를 올리면 효과는 좋아지는데 너무 올리면 피부 자극이 심해지고요. 또 크림 형태로는 두피에 바르기가 현실적으로 불편했어요. 머리카락에 크림이 덕지덕지 붙는 걸 상상해보세요. 매일 그걸 하라고요? 누가 합니까? 결국 연구진은 수많은 배합 실험 끝에 최적의 조합을 찾아냅니다.
5% 농도의 액상 솔루션. 흘러내리지 않고 두피에 스며들면서도 모낭 깊숙이 도달할 수 있는 딱 그 농도, 딱 그 형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린 브리즈올라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이 약의 진짜 혁신은 농도가 아닙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 약이 몸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존의 피나스테리드가 몸 전체의 수도를 끊는 방식이었다면 클라스코테론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씁니다. 이 약을 두피에 바르면 클라스코테론 분자가 모낭의 안드로겐 수용체에 DHT보다 먼저 달려가서 착 달라붙습니다. DHT가 문을 두드리러 왔는데 이미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DHT는 모낭을 공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 그건 그렇지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마법은 그 다음입니다. 이 클라스코테론이 피부를 통해 혈액으로 넘어가는 순간 체내에서 코르텍솔론이라는 물질로 순식간에 분해됩니다. 코르텍솔론은 우리 몸에 원래 있는 자연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약이 임무를 끝내는 순간 유령처럼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제약용어로 이걸 소프트 드러그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고요? 생각해보세요. 기존 먹는 약은 간에서 대사되고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호르몬 체계 전체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클라스코테론은 두피에서만 일하고 피 한 방울에 닿는 순간 자폭합니다. 특수부대가 목표물만 타격하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근데 여기서 솔직히 재밌는 뒷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왜 이 약이 바로 탈모약으로 나오지 못하고 여드름약으로 먼저 나왔을까요? 순수한 과학적 이유만은 아닙니다. 신약 하나를 FDA에서 승인받으려면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수천억 원이에요. 그리고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탈모 치료제 임상은 기간도 길고 효과를 증명하기도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카시오페아는 영리한 선택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임상 기간이 짧고 승인 문턱이 낮은 여드름 시장에서 먼저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한 거예요. 일종의 트로이 목마 전략입니다. 여드름이라는 성문을 먼저 열고 들어간 다음 그 안전성 데이터를 발판 삼아 탈모라는 진짜 목표를 공략하는 거죠. 비즈니스적으로는 정말 치밀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12월 3일 코스모 파마슈티컬스가 세상을 뒤흔드는 발표를 합니다. 미국과 유럽 50개 지역에서 1465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역대 최대 규모의 탈모 임상 3상 결과가 공개된 겁니다. 결과요? SCALP1 임상에서 클라스코테론 사용 그룹이 위약 그룹 대비 모발수가 무려 539%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SCALP2에서는 168%, 두 임상을 합치면 기존 약품 임상 대비 252% 개선. 자, 여기서 제가 냉정한 분석을 하나 해야 합니다. 539%라는 숫자가 머리카락이 5배로 자란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건 상대적 개선율이에요. 위약그룹은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카락을 잃잖아요. 그 잃는 양 대비 치료그룹이 얼마나 나아졌느냐를 계산한 수치치입니다. 코스모의 CEO 지오반니 디 나폴리도 이 점 인정했어요. 두 임상의 차이는 약물 성능이 아니라 참가자들의 초기 모발수 차이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539%라는 숫자에 너무 환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팩트가 있어요. 두 개의 대규모 임상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발 증가가 확인되었고 부작용 발생률은 치료 그룹이 약 5%, 위약 그룹이 약 6%로 거의 같았습니다. 다시 말해 위약을 바른 사람만큼이나 안전하다는 거예요. 발표가 나오자 코스모의 주가는 하루 만에 24% 급등합니다. 1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었어요.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30년 만에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쏟아냈고 전 세계 탈모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코스모의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탈모에 맞서 싸울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현실 바뀌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3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자, 그럼 이제 만사형통일까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첫째, 가격 문제입니다. 브리즈올라의 예상 월 사용 비용이 미국 기준으로 $90에서 $150, 우리 돈으로 약 12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약은 한번 시작하면 평생 써야 합니다. 바르기를 중단하면 다시 빠집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꿈의 비즈니스 모델이죠. 환자가 한번 시작하면 절대 끊을 수 없는 일종의 구독 서비스니까요. 여기서 잠깐 재밌는 비교를 해볼게요. 요즘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가 한 달에 몇만 원씩 하잖아요. 그것도 끊으면 다시 찐다고 난리인데 탈모약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제약업계에서는 이런 걸 GLP-1 모멘트라고 부르며 침을 흘리고 있어요. 탈모가 제2의 비만 치료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이 약의 한계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클라스코테론은 살아있는 모낭을 지키는 약이지 이미 죽은 모낭을 살리는 약이 아닙니다. 이미 모낭이 완전히 사라진 번들번들한 두피에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한 말이 있습니다. 빨리 시작하라. 모낭이 살아있을 때 시작해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클라스코테론이 방패라면 현재 개발 중인 또 하나의 신약은 알람 시계 역할을 합니다. 바로 펠라지 파마슈티컬스가 개발 중인 PP405라는 물질입니다. PP405는 UCLA에서 출발한 줄기세포 연구에 기반한 물질인데요. 접근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클라스코테론이 DHT를 막는 거라면 PP405는 잠들어 있는 모낭 줄기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깨워서 다시 머리카락을 만들라고 강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2025년 6월에 발표된 임상 결과도 꽤 인상적이에요. 탈모가 심한 남성 중에 PP405를 쓴 그룹의 31%가 단 8주 만에 모발 밀도가 20% 이상 증가했는데 위약 그룹은 0%였습니다. 그것도 하루 한 번, 겨우 4주 바른 결과예요. 보통 탈모약 효과를 보려면 6개월에서 12개월은 써야 하는데 이건 8주 만에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구글 벤처스가 이 회사에 수억 달러를 투자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타임지가 2025년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PP405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약도 모낭이 흉터 조직으로 변해버린 완전한 말기 탈모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은 이렇습니다. 미래의 탈모 치료는 클라스코테론으로 DHT의 공격을 막으면서 PP405나 미녹시딜로 모낭의 성장을 촉진하는 함께 사용하는 병용요법이 표준이 될 거라고요. 방패와 창을 동시에 드는 전략이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한국 이야기. 2026년 대한민국에서 탈모는 정치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를 생존의 문제라고 정의하면서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한 겁니다. 이게 왜 뉴스가 되었냐고요? 한국은 세계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취업할 때 증명사진 내잖아요? 소개팅 앱에서 첫인상이 전부인 세상에서 탈모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사회적 핸디캡이 되어버렸어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누군가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국가가 자기 고통을 처음으로 인정해준 순간이었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암 환자, 희귀질환 환자에게 돌아가야 할 보험 재정을 탈모에 쓰는 게 맞느냐는 거죠. 이 논쟁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30년 동안 탈모 치료제는 두 가지뿐이었고 둘 다 환자에게 잔인한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머리카락을 택하면 부작용을 감수하고 건강을 택하면 머리카락을 포기하라는 거였죠. 그러나 신약 클라스코테론은 모낭에서만 일하고 혈액에 닿으면 사라지는 소프트 드러그 기술로 이 딜레마를 해결했습니다.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효과와 위약 수준의 안전성을 동시에 입증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죽은 모낭은 되살릴 수 없고 월 12만원에서 20만원의 비용을 평생 부담해야 한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P405라는 줄기세포 활성화 기술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미래에는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수행하는 병용치료가 표준이 될 전망입니다. 코스모 파마슈티컬스는 2026년 봄에 12개월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한 뒤 미국과 유럽에 동시 허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7년 중반쯤 미국 약국에서 브리즈울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한숨 쉬던 그 20억 명의 사람들에게 과학이 드디어 새로운 선택지를 내밀고 있습니다. 부작용 걱정 없이 두피에 바르기만 하면 되는 그 선택지를요.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FDA 최종 승인까지의 여정, 가격 정책, 보험 적용 여부, 이 모든 게 앞으로 2년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30년 동안 멈춰있던 그 시계가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탈모로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선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깊은 분석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